우리가 만들었던 무지개공 낙하 게임에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더욱 게임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무지개공 낙하 게임 프로젝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레인보우 볼 게임 1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게임이 시작하면 타이틀 페이지가 있어야죠. 그 타이틀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타이틀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씬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 게임으로 들어갔던 무지개 공이 낙하되는 씬이 있었고, 그 씬이 실행되기 전에 구동돼야 되는 타이틀 역할을 해주는 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에 사용할 그림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오디오에 대한 기능도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씬에 보면 랜덤볼이라고 하는 씬이었습니다. 이 씬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동을 하면 이제 무지개 공이 떨어지면서 점수가 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자, 이 씬 외에 이제 시작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스타트 게임 할 때 필요한 씬이 있고, 본 게임이 있고, 게임이 다 끝날 때 사용자에게 다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게임 자체를 종료를 할 거냐를 물어주는 스탑 게임이나 엔드 게임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에셋 쪽에 있는 씬 쪽에 가서 크리에이트 쪽에 보면 씬이 있습니다. 이 씬을 새롭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게임이라는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스타트 게임이라는 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림이 3D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3D 화면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화면이 시작할 때 이제 그림이 나타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게임 쪽에 있는 하이라키 쪽으로 가면, 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우리 지금까지 3D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말고 그 밑으로 가면 UI라는 게 있습니다. UI. 그 UI 쪽에 가서 새로운 기능을 넣을 건데, 일단 이미지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자,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 볼 텐데, 그림을 넣는 부분을 보면 이제 캔버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캔버스라는 거는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모으는 전체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캔버스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미지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타이틀입니다. 우리 게임에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고, 이 게임 타이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한번 해서 괜찮은 그림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무료로 많이 쓸 수가 있는 게 playgroundai.com 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wpic.com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영어로 되어져 있고, 영어로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떤 말을,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입력을 하면 그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걸 여기에도 있듯이
text to image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한글을 쓸 수 있는 웹사이트 중에 유명한 데가 AI 그림이라는 사이트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AI 그림은 100장을 그리면 이제 한계가 있어서 더 못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위피 쪽은 무료로 계속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무지개공이 떨어지고 그 무지개공을 카트가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카트 filled with, 그러니까 채워졌다는 거죠. rainbow colored balls. 그 다음에 이 필터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데 우린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플레이툰 뭐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서 그 그림을 봅니다. 이건 AI가 무작위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달라집니다. 나온 그림은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하면 이 그림 외에 다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눈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디멘전 부분은 이미지의 크기인데 약간 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 760에 512로 해서 다시 한번 제너레이션 해 봅니다. 자, 그림 그리는데 자, 카툰 스타일이라서 좀 애기들 그림이 나오는데 눈이 이상해요. 요거 말고 그러면은 좀 saturated space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그 우주 느낌 나게 우주 공간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키워드를 이 프롬프트에 또 하나 넣습니다. 보통 프롬프트에 키워드 구분할 때는 그 쉼표를 쓰니까 이걸 넣고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그림이 더 좋을지.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거를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죠. 뭐 이 중에서 적당한 거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카트가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카트에 무지개 색깔 공 담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죠. 자, 플레이그라운드 AI 쪽에서는 이렇게 그렸고 위픽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려주는데 그 스타일은 디지털 아트 정도로 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뭐 엔진 자체는 거의 비슷할 거고 엔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지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왔는데 자, 어떤 그림이 더 좋을지는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아트도 좀 별로인 것 같고 3D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AI 그림 쪽은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색 공이 채워진 쇼핑 카트랄까요? 카트 우주공간 그래서 생성하기 누르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가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세로 그림이 나왔네요. 설정으로 가면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768에 512 정도로 해서 그리죠. 그래서 생성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3D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떤 그림을 선택할지는 이건 진짜 쇼핑 카트
나서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필요한 그림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 택해야 되는데, 요게 그래도 좀 우주 느낌이 나니까 얘를 택하죠. 얘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폴더 쪽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운로드 폴더 쪽에 들어간 그림을 당겨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 그림이 있으니까 요 다운로드 그림을 에셋 쪽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에셋 쪽에. 자, 얘를 갖고 와서 에셋 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요 그림이 들어왔죠. 자, 그림이 들어왔고, 요 그림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요 이미지 SS에 대한 텍스처 타입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얘를 이제 스프라이트 쪽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는 이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자, 스프라이트 쪽으로 바꾸어서, 자, apply 라고 해서 이제 apply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스프라이트이 우리 프로젝트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 타이틀 쪽에 요 그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미지 밑에 보면,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가 있으니까 소스 이미지 누르면 카트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줄 때 렉터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터 트랜스폼은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건가 하는 건데, 우리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자, 속성을 보면 얘는 비율이 있었죠. 비율이 1대1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68에 512입니다. 768에 512. 그래서 얘는 768에 512로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죠? 너무 크잖아요. 자, 너무 크고, 얘를 이제 플레이 했을 때 그림이 굉장히 이제 크게 보이게 되니까, 얘를 좀 위치도 좀 바꿔야 되고요. 요 포지션도 원점으로 이제 중앙으로 보냅니다. 자, 중앙으로 보내고, 보면 이제 그림이 좀 크기 때문에 얘를 좀 살짝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스케일에서 0.5, 자, Y축으로도 0.5, 이 정도 한번 줄여봅니다. 줄이니까 또 너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우리 입맛에 맞게 한번 스케일을 조정을 해 줍니다. 자, 요거는 좀 모양이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정도 크기가 이제 좋은 것 같고, 자, 우리가 캔버스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요 캔버스를 다루는 방법, 시점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 사용했던 그 시점 변화 방법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쪽 타이틀에서 보면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UI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캔버스 쪽을 봐야 됩니다. 캔버스 쪽을 보게 되면, 자, 랜덤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 씬에는 게임을 위한 오브젝트는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랜덤 볼 쪽에 가게 되면, 자, 여기서 플레인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확대가 되는데, 요 그림을 보면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여기에 추가적인 UI를 위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줄 건가 하는 게 랜덤 모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초점을 가져가고 싶을 때는 하이라키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자,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게임 오브젝트하고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줄 건가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캔버스에서 랜덤 모드를 오버레이로 합니다. 오버레이는 이제 겹쳐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화면이 있고 거기에 강제적으로는 겹쳐 그리는 겁니다. 겹쳐 그리고 겹쳐 그리기 때문에 UI 쪽에 있는 우리 설정 값들이 게임을 확대 축소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메인 카메라 있었잖아요. 이 메인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UI를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UI들이 오브젝트에 가리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스페이스에 오버레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서 자 그림을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건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심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점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닷이네요. 닷이라고 하면 될 건데 이제 앵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삼각형 4개가 보이는데 얘가 이제 앵커 표시입니다. 앵커 표시인데 0.5, 0.5 되어 있는 거는 전체 화면, 우리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해서 50%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지점이면 정중앙이죠. 정중앙. 그러니까 0, 100일 때 50. 그러니까 0, 100일 때 50이니까 요 정중앙에 있다는 거고, 앵커는 대부분 요 수치 값을 그냥 0.5로 고정을 합니다. 0.5로 고정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화면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표시를 해야지 잘 보이겠죠. 귀퉁이에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중앙에 이제 있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그래서 앵커에 보면 민맥스가 있는데 영역을 둘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영역을 두지는 않고 민맥스 값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처리를 하면 요 위치를 기준점이 이제 0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기준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0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포지션 X, 포지션 Y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해당하는 이제 너비하고 높이를 밑에다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768과 512는 우리가 만든 그림의 기본 너비하고 높이가 됐습니다. 이걸 넣어놓고 우리 화면에 맞도록 스케일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밑에 또 피벗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벗은 이제 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축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자 앵커가 기준점을 삼았잖아요. 그럼 그 앵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축을 우리가 피벗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벗은 우리가 넣은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의 원점을 어디로 삼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원점은 0.5, 0.5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의 중앙점을 원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만들었던 게임에서 피벗이 항상 물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인에 보면 이 플레인 크기를 우리가 기준 크기는 10이고 스케일은 2이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20이잖아요. 20인데 그 포지션은 000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플레인이라는 오브젝트에 피벗을 000으로 둔 겁니다. 000. 이 000이라는 거는 이 물체의 중앙점이었습니다. 물체의 중앙점.
그러니까 플레인인 경우에 피벗은 이 물체가 있으면 물체 길이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점을 피벗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절대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000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게임에서도 자, 캔버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타이틀에 닫힌 앵커는 50% 지점에 내렸습니다. 50% 지점에 내렸고 요 50% 지점에 물체를 놓아야 되는데 이 물체의 원점을 피벗에서 정합니다. 요 피벗을 이렇게 살짝 바꾸면 자 이렇게 피벗 위치를 살짝 바꿀 수가 있죠. 바꿔서 얘를 다시 0으로 하면 피벗 위치가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는 그대로인데 이 물체의 원점을 이제 10% 얘도 이 피벗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지점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10% 지점으로 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얘를 이제 중앙에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0.5 하고 포지션이 또 바뀌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마 그림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림은 이 방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게임이니까 게임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에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캔버스 쪽에다가 다시 UI로 가서 여기 텍스트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텍스트를 좀 업그레이드 했던 텍스트 메쉬 프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름 있죠. 텍스트 메쉬 프로. 얘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럼 텍스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얘를 우리 원래 그림으로 이제 보도록 시점을 이제 맞춥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움직이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 움직이는 방법 배웠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식으로 적절한 위치에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캔버스에 들어가는 UI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렉트 트랜스폼에 앵커가 있고요. 피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요 물체, 이 오브젝트가 캔버스 상에서 그려지는 원점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이라는 거는 요 물체의 위치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는데 요 피벗하고 맞출 원점을 어디로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0.5, 0.5 해서 50% 위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적절하게 놓아주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글씨는 텍스트 메쉬 프로에 보면 텍스트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인보우 볼이라는 게 있으니까 레인보우 볼이라고 하고, 자, 요 위스는 좀 더 크게 할까요? 300 정도로 좀 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편집기, 그러니까 워드 같은 거 편집할 때 했던 거하고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굵게 하고 싶으면 볼드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가운데 정렬하고, 상하에도 중앙 정렬하고 싶으면 중앙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폰트 키우고 싶으면 폰트를 또 키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니까 레인보우 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명시적이지가 않네요. 명시적이지가 않아서 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은 이제 볼텍스 컬러, 그러니까 꼭지점의 컬러라는 건데 이 글씨 색깔 칠해주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색깔을 뭘로 바꿀 건가 하는 건데,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여기 색깔 바꾸려면 여기 살짝 좀 올라가야 되니까 초록색이고 얘는 이제 노란색이니까 요 노란색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255, 자 255, 0 하면 이제 노란색이 되니까 확실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여기서 좀 더 이제 표식을 해주고 싶으면 자 여기 폰트 선택을 하고요. 여기 밑으로 가면 요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은 이제 윤곽선을 그려주는 거죠. 윤곽선 그려주는데 자 색깔을 여기서도 좀 더 명시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색깔을 이번에는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하면 더 잘 보일라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 색깔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한번 보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얘를 좀 더 두껍게 할까요? 한 0.1 정도 하면 윤곽선이 이제 들어가서 약간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또 명확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자, 요 씬이 이제 맨 처음에 떴다가 일정 시간 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레인보우 볼, 랜덤 볼 쪽으로 씬이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 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자, 씬을 띄우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유니티 엔진에 밑에 보면 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니티 엔진이라는 게 F12 눌러서 가보면 자, 여기 현재는 탐색이 안 되네요. 자, 유니티 엔진 쪽 자, 모노 비헤이비어는 가는데 유니티 엔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모노 비헤이비어처럼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이라는 것도 이 유니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인데 유니티 엔진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보면 씬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사용해서 우리가 씬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씬을 바꿔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요 스타트 게임이라는 씬에서 다른 씬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씬을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 씬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씬 매니저에서 로드 씬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드 씬인데 요 로드 씬에서는 요 씬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요 씬 이름은 자, 우리가 사용했던 요 씬에 보면 랜덤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볼이라는 씬을 이제 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하고 글씨가 보이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씬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정 시간 후에 씬을 바꿔주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씬을 새롭게 하나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건데, 얘를 여기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load new scen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앞에는 소문자로 합시다. load new scen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우리가 지금 스타트 게임을 하는데 그 씬이 보여주고 일정 시간 후에 랜덤 볼 쪽으로 제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호출할 때 일정 시간 후에 호출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주 썼던 invoke 기능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썼던 거는 invoke repeating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반복 실행이니까 우리한테 맞지 않고 얘를 하지 않고 invoke만 합니다. 얘는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실행하는 거라 그 이름은 load new scene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넘어갈 건가는 예를 들어 한 10초 후면 10초라고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럼 이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는, 자, 시작하게 되면 10초 후에 load new scene을 호출합니다. 그럼 얘를 호출하죠. 호출하면 씬 매니저가 새로운 씬을 올리기 때문에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성한 거는 스크립트일 뿐이니까 얘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타트 게임이 실행이 되려면 오브젝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뭐 특별히 넣을 데가 없으면 우리가 UI를 만들면 이벤트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그냥 갖다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 쪽으로 가면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가 이제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제 해 주는데,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자, 우리가 씬을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어떤 씬을 빌드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파일 쪽에 보면 빌드 세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어떤 씬을 빌드를 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 있을 때는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 씬만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씬을 두 개를 쓰죠. 두 개를 쓰니까 이 씬 두 개를 다 빌드하라고 유니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일 밑에 있는 빌드 세팅즈입니다. 자, 여기서 add open scene을 누르면, 자, 우리가 만든 씬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스타트 게임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닫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게임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랜덤 볼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게임 넣고 랜덤 볼을 이제 넣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넣기 위해서 우리가 SM 밑에 보면 씬을 찾아갔습니다. 씬 찾아가서 씬을 열었습니다. 자, 열어서 이제 요 씬 두 개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해 줬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게임 실행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게임으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자, 게임이 실행이 됐고요. 10초 지난 후에 이제 우리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게임 화면으로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점수가 기록되도록 이제 했습니다. 자, 노란색 한번 받아볼게요. 노란색.
초록색 받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